예,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황지호입니다. 저는 정부의 탄소 중립 기술 혁신과 관련된 그 정책 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추진 배경과 국제 동향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세계 기상 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난 산업화 시대에 대비해서 약 한 1.2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서 이 그래프 기울기를 보시면 최근 한 40년, 50년간의 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지난 20년간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가 1.7배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인적, 경제적 손실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런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 협정 그 협약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씩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후 세계 GDP의 한 91%, 배출량의 한 83%를 차지하는 22년 작년 말 기준으로 133개국이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각국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2030 NDC 목표를 각각 발표를 하면서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 정책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을 보면 이 공급망 다변화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리파워 EU 정책과 그린딜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영국은 이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과 원자력 발전 확대가 포함된 에너지 안보 계획을 올해 3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뭐 아시는 대로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에 약 한 3,690억 불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 주요 각국들은 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 경제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이는 무역 장벽을 굉장히 공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이 탄소 함유량에 따라 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등 이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향후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요. EU 등에서는 이 소위 탄소 발자국 이 제품 단위의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요구를 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런 대응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말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1년 지난 21년 9월 달에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2030 NDC 목표로 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고, 2050 탄소 중립 두 개 시나리오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정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불리한 재생 에너지 여건,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이 이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촉박하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삼중고, 소위 삼중고, 이 굉장히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이 여러 가지 이 여건들이 어렵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공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이 과학기술 혁신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요. 이러한 탄소 중립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탄소 중립 대전환을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술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 혁신을 통한 2030 NDC와 2050 탄소 중립 시대를 목표로 제시했고요. 세 가지의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임무 중심 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민간 주도로 임무 중심 탄소 중립 기술 혁신을 추진하자. 두 번째, 이 임무 중심으로 범부처 통합형 R&D 예산 배분 조정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탄소 중립 R&D 투자를 강화하자. 세 번째는 혁신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된 제도나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개선을 하는 등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이 탄소 중립의 최상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 및 제1차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원전, 신재생 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구체적, 효율적 방식으로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을 추진하자라는 것과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혁신적인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을 추진하자. 다음은 전 국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자. 끝으로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 중립을 추진하자라는 4대 전략을 발표를 했고 단노기 중앙부처 지자체의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매년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NDC 달성을 위해서 각 부문별로 이 국가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약 한 90조 원 이상 투자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이 100대 핵심 기술 선정 절차를 보면 이 연구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R&D 투자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탄소 감축 기여도와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기준으로 먼저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분류 체계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여건을 반영해서 이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는 풍력, 수소 공급 등 총 35개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요. 산업 부문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총 44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송교통 부문에는 친환경 자동차 등 13개 기술이, 건물 환경 부문에는 제로 에너지 건물 등 총 8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7대 분야 100대 핵심 기술을 최종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100대 핵심 기술에 대한 R&D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기간별, 수준별로 맞춤형 R&D를 추진하자라는 그 방향입니다. 먼저 기간별로 보면 2030년까지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단기형 총 37개의 기술 분야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신속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50년까지 중장기형으로 추진이 필요한 총 63개 기술 분야는
2030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핵심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후 상용화와 현장 적용은 민간 중심으로 R&D를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되는 평가되는 SMR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친환경 자동차의 2차 전지나 수소 연료 전지를 포함한 총 9개의 기술 분야는 초격차 전략으로 이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추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제 총 39개의 기술 분야는 신격차 전략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하는 전략을 그리고 나머지 선도국가 우리나라가 좀 기술 격차가 좀 나는 총 52개의 기술 분야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범부처 탄소 중립 R&D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100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부 R&D 투자를 향후 5년 동안은 연평균 한 5% 이상 증가하면서 향후 2028년에는 정부 R&D 투자 규모가 약 3조 원 규모로 이렇게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그 혁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기술 혁신 기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100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이런 정부 R&D 신규 사업을 기획을 했을 경우에 총 사업비 규모가 3천억 원 이내이고 전체 총 연구 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에는 부처가 희망할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즉 평균 예타 조사 기간이 8개월인데 그거를 4.5개월 만에 신속하게 예타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범부처 탄소 중립 기술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임무 중심 R&D 추진을 굉장히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부터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무지향 전략 로드맵 추진경과 주요 내용은 먼저 각 17대 분야별로 2030 NDC,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임무와 기술 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 분야를 도출해서 세부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전략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각 부처는 범부처 협업으로 통합기획과 사업 추진을 추진해서 이렇게 대형 R&D 프로젝트로 연계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17대 분야별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수소 공급, CCUS 등 4개 분야의 전략 로드맵을 수립했고 올해 5월에는 석유화학, 철강 등 이 3개의 분야의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탄소 중립 선박 등 3개 분야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수소 공급 분야의 전략 로드맵입니다. 대규모의 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국가 차원의 임무로 제시했고 수전의 생산, 제장 운송, 해외 수소 제장 운송 이 3대 분야별로 203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3대 분야별 세부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입니다. 올해 4월에 확정 발표한 이 제1차 기본 계획에서 이 전략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4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부처별 탄소 중립 정책 전략 수립입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들은 최상위 정책으로 기본법에 근거한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별로 범부처 전략이라든지 기본 계획들이 있고, 또 부처 차원의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산업부에는 이 최상위 정책과 반드시 연계가 필요한 전력 수급,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3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국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최상위 정책과 범부처별 아니면 개별 부처별 이런 유관 정책들 간의 정합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이 범부처 탄소 중립 국가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책들이 잘 이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행과 그 감독, 그리고 그 좀 부족한 부분은 향후 대책까지 포함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R&D 투자 및 민관 협업입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과 관련된 R&D 투자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정부가 약 한 1.6조 원, 민간이 7.2조 원,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약 8.8조 원의 규모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대형 R&D 사업 추진 시에 이 개별 부처별로는 타 부처와 협업이라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함께 협력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좀 단편적, 파편적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 분야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개발된 기술이 현장의 실증과 현장 적용까지 이제 추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관 역할 분담과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 그 국가 R&D 추진 시에 단일 부처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 방식에서 실증과 사업화까지 이런 함께 고려한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기획할 때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임무 중심으로 이런 그 기술 개발과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전주기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범부처 탄소 중립 R&D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또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서로 연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로 탄소 중립 혁신 기술의 상용화입니다. 지금 현재 2050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혁신 기술들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혁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된 혁신 기술이 또 상용화되는 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혁신, 그 혁신 기술 중에서 약 한 75% 정도의 개발된 혁신 기술이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그 파괴적 혁신 역량을 갖추고 이 신속과 시장 대응 능력을 가진 스타트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제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런 개발된 혁신 기술에 대한 실정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제도 규제 개선과 함께 개발된 그 제품이나 서비스 대상 공공조달 확대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이 국내 기술 수준과 글로벌 협력 이슈입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분야별로 그 기술 수준,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을 보면 대부분 대략 한 65%에서 한 82%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 선도국 대비 기술 격차는 3년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산업 구조라든지 기술력, 인적 자원만을 가지고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글로벌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이 탄소 중립 R&D 사업 중에 국제 협력 그 사업 규모는 약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 탄소 중립 분야별 그 기술 경쟁 우위 분석을 통한 전략적 기술 협력국을 먼저 발굴하고, 그리고 기술 유형별로 기술 도입형인지 아니면 세계 선도형인지 상호 보완형인지 유형별로 이런 선도국과 전략적 기술 제휴와 또 개도국에 대한 실정 이런 걸 포함한 이 그 선도국 중심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